두 개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실적은요, 얘기 안 해도 당연히 상상이 가시겠죠. 자, 글로벌 터빈 1위입니다. 메이커 베스타스를 미국 공장을 인수를 한 겁니다. 통큰 결정입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해당 회사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 이 신재생 에너지인 풍력발전소가 말이죠.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주식쇼 호스트 김재룡입니다. 자, 여러분들 2021년도 마지막 주식 홈쇼핑 방송입니다. 그렇다고 2022년도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21년도 마지막 주식 홈쇼핑이라 제가 연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종목이겠죠. 자, 실적 탄탄하고요. 차트상 완벽한 위치에 있고 재무구조까지 탄탄한 그런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서 좋은 종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22년에 다가올 2022년에 우리의 포트폴리오 빨간불로 가득 채워줄 오늘의 종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2021년도 마지막 주식 홈쇼핑 방송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상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주 좋은 정보로 갖고 왔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풍력 사업 업체입니다. 자, 풍력 사업 업체. 풍력 뭐 대부분 아시죠? 그냥 쉽게 바람개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람개비, 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풍차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날개가 돌아가는 것처럼 이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산업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서로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지금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데 이 해당 업체가 그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자, 앞으로의 풍력 쪽의 그 발전에 대한 그 성장률을 나타낸 겁니다. 자, 2021년도에 88 정도였죠. 근데 25년까지 해서 17%, 연평균 17%라는 고성장할 걸로 예상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5년부터 30년까지는 연평균 12% 정도 상승할 것이다. 고성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고성장을 한다는 건데, 자,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2025년도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게 지금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자, 이 풍력 사업, 이 발전소 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규모 투자예요. 뭐 한두 푼 갖고 되는 게 아니겠죠.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리 선점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자주 하는 문장 중에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죠. 선점은 독점을 한다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해당 업체들 바로 이 몇 군데밖에 되지 않는 데서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스타스, 지멘스가 거의 70%에 육박하는 과점 상태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이 말이죠. 자, 여기 지금 지와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의 고객사라는 겁니다. 지 고객사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지의 고객사입니다. 70%를 셋이 가지고 있는데 점유율을 지가 고객사인데 현재 베스타스도 품질 인증 절차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뭐 무난히 통과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3대 업체 중에 오늘 갖고 온 종목이 두 개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실적은요, 얘기 안 해도 당연히 상상이 가시겠죠. 자, 그렇다면 어떠한 부품을 만들까요? 해당 업체는 바로 풍력 터빈의 베어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풍력 터빈. 우리 터빈은 모터인 거 혹시 아시죠? 네, 돌아가는 터빈, 네, 맞습니다. 모터. 이 베어링 혹시 뭔지 아시나요? 거기 뭐 이어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성분들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맞잖아요, 이겁니다. 베어링. 예, 이어주는 거라기보다는 이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란 거. 네, 맞습니다. 이 동그란 안에 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전 어르신이 아닌데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베어링 안에 이 쇠구슬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딱 놓고서 이렇게 돌리면 베어링이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저만 하나요, 이거? 좀 혹시 모르겠어요. 모르시죠? 네. 아마 남성분들 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베어링을 통해서 이 날개가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만드는 겁니다. 해당 업체가. 근데 이게
그냥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진입장벽이 높다는 건 뭐냐면 이걸 한번 딱 설치해 놓으면 2, 30년을 써야 해요. 그렇다면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야 되고 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요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자, 지희가 고객사인데 진입장벽이 높다는데 어떻게 베스타스랑 어떻게 거래를 지금 품질 인증 절차에 들어갔어? 라고 생각하시겠죠? 자, 지희가 쓰는 걸 봤다는 얘기죠. 이 베스타스가 딱 보니까 지희가 쓰는데 해당 업체의 베어링을 받아서 쓰는 걸 보니까 베어링이 너무 좋은 거야. 딱 봤을 때. 그래서 나도 한번 써볼게. 니네 제품 좀 갖고 와봐. 그래서 현재 품질 인증 절차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무난히 통과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통과된다면 글로벌 3개 업체가 과점 상태인 거를 2개 업체가 오늘 갖고 온 해당 회사가 바로 주요 거래처가 된다는 겁니다.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대되는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자, 풍력 터빈. 자, 터빈이 뭔가요? 크기, 터빈 직경 추이가 어느 정도 커졌는지 나타내는 건데, 자, 1990년도에 20m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2019년 기준, 지금은 좀 더 커졌습니다. 129m나 됐어요. 엄청나게 커졌죠? 129m면 100m 달리기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앵커님, 이거 왜 이렇게 커졌을까요? 우리가 이게 터빈이. 풍력 터빈 이렇게 에너지를 더 그렇죠.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바람이 많은 곳에 당연히 설치됐기 때문이겠죠. 네. 바로 여기예요. 해상이라는 거죠. 자, 해상 풍력 발전의 성장. 5년간 7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바닷가 같은 데 보면 원래 없었는데 갑자기 풍력발전소, 이 바람개비 같은 풍력발전소가 많이 보일 겁니다. 제주도도 가면 구자 쪽에 엄청 많죠. 되게 많고 이쪽 마리나 저기 어디죠? 화성 마리나, 제부 마리나도 그쪽 가다 보면 거기도 많이 있어요. 이런 발전소들이. 그게 바로 해상 발전소가 지금 전폭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예전에는 육지에만 설치했다는 거죠. 왜 육지에만 설치했냐면 해상에다는 설치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육지에다 설치하는 게 오히려 쌌어요. 육지에다만 설치를 했었는데 이제는 해상에 설치한다는 거죠. 비용적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렇다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바닷가에 설치하면 바람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직경 자체도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커져야 돼요? 베어링도 커져야 된다는 거죠. 베어링이 커진다면 당연히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실적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해당 회사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 이 신재생 에너지인 풍력발전소가 말이죠. 자,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 생산 공장 증설. 자, 해당 회사는 베트남 생산 공장 증설을 했습니다. 자, 올해 1월부터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실적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실적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베트남 공장 증설. 왜 토 증설했을까요? 자, 국내 대비해서 20% 절감. 자, 원가가 절감되겠죠? 원가가 절감되고 노동비도 적잖아요. 그럼 영업이익이 좋아지겠죠? 또 하나가 있죠. 자, 우리 앵커님, 여기서 베트남 가려면 어느 정도 걸리죠? 비행기 타고 4시간 정도. 그죠? 언제였죠? 그 4-5시간 걸리죠? 네. 그럼 여기서 유럽 가는 것보다 베트남에서 유럽 가는 게 더 좋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베트남 공장을 증설한 겁니다. 자, 국내 대비 20%가 절감이 되고 유럽 시장 공급이 용이하기 때문에 해당 회사가 베트남의 공장을 증설을 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해당 회사가요, 공격적 투자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자, 경영진들이 모였죠. 자, 이제 우리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투자를. 그래서요, 올해 2월에 유상증자를 합니다. 바로 4,700억이라는 엄청난 큰 금액을 유상증자를 하는데 유상증자는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유상증자를 한 이유가 있겠죠? 바로 이겁니다. 시설자금 2,900억 원, 운영자금 1,700억. 이거 어디다 투자했을까요, MC님? 다시 한번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데 뭘 그렇죠. 투자하지 않았을까요? 더 큰 투자를 하면 더 한번 사업을 더 크게 영위해보겠다 이 투자있겠죠? 그래서 투자를 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글로벌 터빈 1위입니다. 글로벌 터빈에서 1위 업체, 글로벌 1위 메이커 베스타스를 미국 공장을 인수를 한 겁니다. 통큰 결정입니다. 만약에 증설까지 된다면요, 연 매출 1조 정도 본다고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회사의
밸류 자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주 통 큰 결정인 거죠. 자, 이거 미국 공장을 인수했잖아요. 이게 플러스가 되는 이유는 있죠. 바로 바이 아메리카죠. 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바이 아메리카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자국 내에서 소화하려고 현재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력 터빈 쪽은 풍력 타워 쪽은 다 수입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해당 회사가 지금 1위 업체를 인수를 했으면 관세에서 자유로워지잖아요. 관세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영업이익이 많이 남는 겁니다. 그럼 실적도 좋아지만 영업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영업이익 갖고 투자도 할 수 있겠죠. 아주 좋은 결정입니다. 최대 수혜자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걸로 멈추지 않죠. 자, 이 해당 회사 유상자로 포르투갈 풍력타워 업체도 인수했어요. 유럽이 바로 또 옆입니다. 자, 최대 시장이 어딘가요? 풍력발전 최대 시장은 미국과 유럽입니다. 미국 공장 인수, 글로벌 1위 업체, 포르투갈 풍력타워 업체 인수, 미국과 유럽을 한 번에 가겠다라는 이 경영진들, 이 해당 회사의 의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자, 중국 제조 라인은 원래 EU양 수출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EU에서 관세를 먹입니다. 이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얼마 전 뉴스 나왔는데, 자, 중국 내 타워에다가 반덤핑을 하겠다. 반덤핑을 하겠다. 바로 7.2%에서 그 이상 14.2%까지 17.2%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덤핑하는 관세를 많이 먹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당 회사 제조 라인이 중국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재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악재가 아니냐면 해당 회사가 중국에 있는 제조 라인 자체 라인은 중국 수출 그리고 중남미, 아시아 쪽에 수출하지 EU 쪽의 수출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악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히려요,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 EU에 5년 동안, 최소 5년 동안 지금 납품을 못 해요. 그런데 해당 회사 어떤가요? 포르투갈이요, 베트남, 말레이시아, 터키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포르투갈과 터키에요, 공장 증설을 2배 이상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수혜를 받을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설에 나선 거예요. 그럼 중국에 들어갈 매출, 실적이 국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신재생 에너지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당 업체. 자, 글로벌 업체들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과도 용이하고 미국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풍력 발전은 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자, 종목명은 알 수 있겠으나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매수 타점 대응 전략. 제가 노란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기업 실적 어떻게 나고 있는지, 부채는 없는지 재무제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성장 모멘텀 아주 좋습니다. 그럼 재무 구조, 과거에는 어떻고 현재는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 보시면요. 자, 보다시피요. 실적, 신재생에너지, 풍력 쪽 우상향으로 실적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도 보세요. 우상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단기 수익도 마찬가지죠. 돈을 너무 잘 벌고 있어요. 자, 이런 매출액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은 안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2분기만 딱 떼서 볼게요. 3분기만 딱 떼서 볼게요. 딱 떼서 보면 어떤가요? 보게 되면 보세요. 3분기만 떼서 보면, 자, 이거 보세요. 어떤가요? 마이너스죠? 네. 어떻게 이런 기업을 들고 오실 수 있죠? 예, 어떻게 이런 기업보다요. 자, 네. 설명을 해드리고 네. 하겠습니다. 자, 3분기 때요. 이렇게 된 이유가 3분기 때 베트남 공장이 멈췄어요. 코로나로 해서 봉쇄 조치 때문에 멈췄던 거죠. 뭐 이상한 엄청난 악재가 있었던 게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정상 가동하고 있어요. 그럼 4분기 매출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4분기 예상 매출액 볼까요? 역시나 올라가죠. 전년 대비해서 40.8% 올라가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27%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현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으로 보시면요, 지금 전 잘 벌고 있습니다. 잘 벌고 있고요. 한 번에 마이너스 있지만 이건 마이너스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요. 투자, 엄청난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보세요. 600억, 1100억 버는 돈보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어디선가 빌려오고 있죠. 미래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투자. 뭘로 돌아오나요? 실적으로 해서, 매출로 해서, 턴해서 실적, 매출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해당 업체의 탄탄한 업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PER 주가 수익 비율이죠. 자, 글로벌 업체들이 53배 정도 됩니다. 근데 해당 업체 어떤가요? 34배예요. 올해. 34배고 25배예요. 아직 동종 업계 대비해서 주가 수익 비율이 저평가라는 겁니다. 그럼 동종 업계 정도까지 올라와도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동종 업계 주식 가격이 10,000원이라면 얘는 지금 5,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 5,000원이 10,000원까지 올라와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성장 모멘텀을 갖고 탄탄한 재물을 가졌는데 동종 업계보다 저평가되어 있다? 올라와야죠. 당연히 올라와야겠죠. 자, 보면 PBR도 현재 동종업계가 5.3인데 얘는 2.8이고 내년에 2.5까지 더 내려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0원이라는 거 예를 들어입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이라면 주가가 얘도 동종업계처럼 더 올라와도 된다는 거예요. PBR도 더 올라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PER, PBR 다 지금 현재 동종업계보다 저평가인 상태다. 이런 기업 여러분들 흔치 않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내후년이 기대되는 기업 여러분들 종목을 알 수 있겠으나 매수 타점이 중요합니다. 그 매수 타점 제가 노란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들어갈 만한 자리가 나 있는지인데요.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성장 모멘텀 좋습니다. 탄탄하고 재무구조 어땠나요? 좋죠. 그 정도면. 그렇죠? 차트상 위치가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으면 들어가기 좀 그렇죠. 그렇죠. 자, 차트상 과거에는 어떠한 차트상 위치였고 현재는 어떤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력사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실적이 아니고요.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장기간에 거친 박스권을 돌파를 합니다. 뭘로요? 수급으로 돌파를 합니다. 돌파하고 현재 주가 많이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박스권 주봉상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지금 기대감에 올렸고 주가 내려오면서 박스권 하단에 딱 머물러 있다. 그럼 일봉상 위치는 어떨까요? 자, 신재생 에너지 테마입니다. 실적이 아니라 테마로 올렸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주가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재료 소멸해서 주가 내려왔습니다. 현재 위치 어떤가요, 여러분들? 박스권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482평선. 2년 동안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단가에까지 주가가 엄청나게 밀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 수급을 동반했던 라인 있죠? 수급을 동반했던 라인. 그 라인의 시작점이 바로 이 라인이겠죠? 이 라인 하단에 딱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나요? 482평선이 딱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자, 얘가 2월 달에 고점을 찍고 주가를 내려면서 하락 패턴을 가졌다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어떤 분들은 쌍봉 그래서 하락이야 라고 예상하겠지만 하락은 아니고요. 요 박스권은 이 해당 회사가 돌파할 수밖에 없는 라인입니다. 꼭 돌파를 해야 할 라인입니다. 아까 제가 분명 여기 테마성으로 다 올렸다고 그랬습니다. 테마성, 바이든을 올리고 바이든 재료심을 현재 내리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순환매, 소외됐죠. 소외되면 주가 내려온 겁니다. 해당 회사의 투자 포인트, 성공 포인트가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적이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테마로 올렸던 이 수급량들을 이제는 뭘로 올려야 돼요? 실적으로 올리면 됩니다. 실적으로 충분히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가 위치 너무 저평가돼 있다. 그러면 이제는 자, 미국 공장 인수, 포르투갈 공장 인수했습니다. EU 쪽에 수출도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실적이 뒷받쳐준다. 그동안은 테마성으로 주가를 끄집어 올렸더라면 이제 많은 조정받았어요. 충분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많은 조정받았다면 이제는 실적으로 해서 테마로 올렸던 이 고점 라인까지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 지금 차트상 위치 너무 좋고 재무구조 너무 좋고 성장 포인트 너무 좋고 중요한 건요. 분할로 들어갈 3등 구간. 물타기가 아니에요. 내 동맹의 물타기가 아니라 분할로 들어갈 3등 구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매수 타점 제가 노란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